이게 유리함수랑 매핑되는 개념이랑 유리수라는 개념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자, 요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차 함수는 유리함수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맞아요? 틀려요? 2차 함수는 유리함수이다. 틀렸어요? 내가 한번 이런 거 보고 다시 한번 반문해 볼게. 숫자 2는 유리수 2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유리함수 맞아요. 이게 여기 단원명에 조금 오해가 있는데 이게 너네가 생각하는 유리함수는 이런 애들을 유리함수라고 부르지. 이런 애들을 유리함수라고 부르잖아. 근데 잘 봐라. 2는 유리수예요? 아니에요? 이거 유리수지. 근데 유리수 중에서 어떤 유리수야? 총수. 그래. 이걸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유리수라는 개념은요, 크게 분류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지게 되어 있지. 유리함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얘도 너네가 알고 있는 정수에 매핑되는 함수가 바로 다항함수야. 얘는 알고 있는 2차 함수, 3차 함수 또는 상수함수, 이런 애들 다 다항함수지. 다항함수도 유리함수의 종류 중에 하나인 거야. 마치 숫자 2라는 애를요, 정수이면서 정수, 유리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2차 함수 같은 애들은 다항함수라고 부르지만 그 다항함수는요, 유리함수라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부분집합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지금 요 단원에서 배우는 유리함수는 대표적으로 뭐 이런 애들, 2분의 1 같은 애들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르지. 분수. 그치? 분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배우는 이 단원에서의 유리함수는 주로 이 함수에 집중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단원명을 유리함수라고 배우지만 사실 이제 유리함수 중에서 분수 함수에 좀 더 집중해서 가르치게 되어 있고요. 단원명을 유리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거는 결국 니네한테 이 1학년 과정에서 뭘 종집으로 찍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다항함수를 가르쳤으니까 분수함수도 한번 맛보라는 거지. 여태까지 정수만 배웠으니까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 1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봤던 것처럼 이제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를 이 단원에서 한번 맛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섞여 나올 수밖에 없겠어. 다항함수가 얘랑 같이 곁들여서 나올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보면은 정수 배우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워? 정수와 유리수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배우잖아. 얘랑 얘가 이제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유리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분수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고 2차 함수, 1차 함수 다 섞여서 나온다는 거야. 그럼 대표적으로 분수함수 같은 애들은 다항식과 다항식의 분수 형태로 되어 있겠지. 이렇게. 그치? 뭐 이런 형태도 있겠네? 대표적으로. 분모가 2차식 형태로 나와 있는 요거분의 요거꼴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함수도 있겠지. 근데 이런 분수함수도 있겠지. 이런 분수함수도 있겠죠. 그치? 그리고
뭐 이런 분수함수도 있겠지. 대표적으로 니네가 배운 함수잖아 이거는. 이거 언제 배웠어?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 할 때 배웠었지. 그 반비례 그래프가 유리함수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유리함수 중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불러요. 1차구로 나와 있는 애들 또는 이런 애들. 이제 니네가 여기에서 주로 배울 애들은 보통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긴 애들이지. 1차분의 1차꼴로 나와 있는 애들. 선생님 이거 배워요? 아니요? 왜 안 배워요? 왜 이건 배워요? 안 배워요. 얘네가 고1 과정에서 배우는 유리함수, 즉 분수함수는요 1차분의 상수꼴 아니면은 1차분의 1차꼴만 배우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요 1차분의 1차꼴도 너네가 어떻게 바꾸는 게 가능해?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게 가능하지. 사실상 얘랑 얘는요 같은 종류야. 1차분의 1차꼴이랑 1차분의 상수꼴로 나와 있는 거는 같은 종류야. 두 개가 무슨 관계가 될 테니까 평행 이동하는 관계일 테거든요. 숫자가 좀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행 이동하는 관계로 얘기하려면은 허잇 이렇게 쓰면 되겠다. 요거 두 개가 평행 이동한 관계야. 봐봐.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x-2분의 2배의 x-2 더하기 1입니다. 똑같은 식이지.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니? x-2분의 1 더하기 2가 됩니다.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x-2가 들어갔지.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 y 대신에 뭐가 되겠다는 거야? y 빼기 2가 되겠다는 거지. 원래 했던 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지. 도형의 이동편에서 썼던 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 그럼 너네가 일단 확인해야 될 거는 도대체 이런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었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거 언제 배웠습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반비례 그래프 할 때 이 그래프의 개형을 배웠었잖아. 근데 이제 걔는 이런 평행 이동된 요소들을 빼고 가르쳤었어. 그냥 다 정근선이 뭐였었어? X축과 Y축에 닿지 않습니다 라는 거 정도만 중학교 1학년 때 언급을 했었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막 정근선이 움직여요. 왜?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 유리함수를 평행이동한 형태가 여기는 1차분의 1차꼴로 표현되어 있는 유리함수만 배우게 돼 있고요. 이런 애들 안 배워요. 그럼 이거 영원히 안 배워요? 아니요. 언제 배우냐? 국민교육과정으로 미적분 2에서 얘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니네가 알고 있는 유리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랑은 조금 달라. 이게 차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도 다 바뀌고요. 되게 복잡한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외울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이제 이런 그래프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툴과 도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게 미적분 2에 있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미적분 2에 있는 그래프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띡띡 그릴 수 있는 그래프 개형들이 아니고 되게 이상한 애들밖에 안 나와요. 비전형성이 있는 애들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런 애들은 개형이 정해져 있잖아. 알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잖아. 또는 이게 만약에 분자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걸 우리가 개형을 알고 있는 거잖아. 직선 같은 경우도 찍 그려줘요 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이런 애들은요 니네가 알고 있는 그런 그림들로 그릴 수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공식으로 그래프 개형을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해석하는 기법은 여기에서 따로 가르치게 되어 있어. 미적분 1을 배워도 이 그래프는 여전히 못 그려요. 왜? 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아직 몇 개가 더 나왔어. 지금 너네가 고1 과정에서 배우는 유리함수는 몇 차까지만 다루게 되어 있어요? 다항함수 기점으로 2차만 다루게 되어 있지. 1차, 2차 상수함수, 0차, 1차, 2차 세 가지 종류만 다루잖아. 다항함수를 모두 있어. 이제 3차랑 4차가 남아있지. 미적분 1은요 저거 2개만 가르쳐요. 3차, 4차만 갖고 조져. 다른 함수 안 나와. 아예 아무것도 안 나와. 3차랑 4차만 조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 안에 모두 등장하겠어. 2차랑 1차는 이미 고1 과정에서 다 배우고 올라왔으니까 2차, 1차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겠지. 3차랑 4차를 다루는 해석 기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미적분 1 내용이고요. 미적분 2에서는 이런 유리함수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분수함수 중에서
공통수학 1에서 다루는 공통수학 2에서 다루는 그 이런 분수함수를 뺀 요런 비전형적인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다루는 기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라는 걸 다루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유리함수가 아닌 애들, 유리함수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슨 함수들이 있을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초월함수들.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는 걸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하는 게 여기 내용이야. 네, 오차는 안 배워요? 네, 오차 안 가르쳐요. 오차 안 배워요. 알잖아, 오차 왜 안 배우는지. 니네가 기껏 해봐야 오차 풀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 오차 방정식 풀려고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씩 정도만 배웠어? 상반 방정식 배웠던 거 기억나요? 가운데가 대칭이어갖고 요걸로 나눠서 이렇게 저기 뭐냐 형태 바꾸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오차는 보통 안 배웠었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 특수한 케이스 말고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를 입증을 해놨잖아. 증명을 해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도요 3차랑 4차로만 나오는 거야. 니네가 배우는 내용들 자체가. 3차, 4차가 어려우니까. 왜냐면 2차는 뻔하잖아. 대칭축밖에 없어 결국에는. 대칭축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2차는. 1차는 뭐야? 기울기만 돌리면 되잖아. 별거 없어. 내용 자체가 특별한 내용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괴기스럽게 나오지. 3차, 4차는요 그래프 자체가 이미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을 못하면 문제도 못 푼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아예 이 단원에 따로 빼놓은 거야. 그래서 유리함수라는 전체 집합 안에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분수함수가 있고요 다항함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를 유리수라고 부르는 게 맞는 말이었던 것처럼 2차 함수는 유리함수다 라고 부르면은 맞는 말이에요. 2가 정수다 라고 했을 때 맞는 말 하는 것처럼 2는 다항함수다, 2차 함수는 다항함수다 라는 말도 맞는 말이라고. 왜냐면 유리함수는요 다항함수랑 분수함수를 다 포괄하는 전체 집합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이 유리함수를 착각하지 말라고. 꼭 분수함수일 필요성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로 나오는 내용은 이런 형태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치겠다라는 거지. 도대체 얘의 특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봐봐. 유리함수라는 게 무슨 식으로 구성되어 있니? 무슨 식이라고 불러요? 분수식이라고 부르지. 분수식 곧 유리식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아? 그럼 저 분수함수꼴로 나와 있는 이걸 구성하는 유리식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 계산 기법을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자, 이제 이거 한번 볼게. 자, 지훈아. 너네 받는 개념을 좀 쉽게 해야지. 그 월급반 애들이랑 서울고반 애들 개념을 좀 대충 했더니 뭐 어렵다고 난리들 쳐갖고 그냥 버전을 좀 다른 버전을 만들어야 되겠어. 레시피를 좀 다르게 짜려고요, 니네 개념 버전을. 준서 씨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 부담스러워. 아주 부담스러워. 어머님이 전화하실 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 내가 잘 안 그러거든 원래. 어머님 전화를 무슨 일이시지?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봤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분수식의 계산 기법이에요. 일단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이런 개념부터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요? 6분의 1 나오지?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건 쉬워. 얘를 거꾸로 돌린다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계산돼 있는 결과식을 거꾸로 돌리는 거는 케이스가 사실 많지. 되게 많지. 얘를 이렇게 써도 되잖아. 또는 이거 어떻게 써도 돼? 아까 쓴 것처럼 이렇게 써도 되지. 그치? 그럼 이 6이라는 아이를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얘를 이렇게 써도 되네. 괜찮아? 괜찮니? 그치? 저렇게 써도 돼요? 저렇게 써도 되니? 괜찮아? 오, 그럼 얘를 아까 뭐가 있었냐? 아씨, 대가리가 빠가가 됐네 여기. 얘를 이렇게 써도 되네. 그치?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 얘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분모가 어떤 식 두 개나 어떤 두 수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요. 내가 어떻게 쪼개고 싶은 거냐면은 앞에 거, 뒤에 거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은 거야. 마치 여기서 썼던 거 이런 형태 같이. 근데 이거를 다시 통분을 했을 때 얘랑 같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이거 지금 뺀 상태에서 통분하면은 A 곱하기 B분의 B-A라고 써야 되는 거지. 지금 얘랑 같아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되냐면요. B-A가 분모에 들어가고 여기 숫자 K가 있었지. K는 그냥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2 곱하기 3분의 1이라는 거를 내가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쪼갤 수 있는 거 보이세요? 앞에 거 뒤에 게 곱해져 있으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주고요. 어차피 얘는 1이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둘게. 그리고 앞에 거를 분수로 뒤에 거를 분수로 만들어서 빼주면은 이게 같습니다 라고 만들 수 있는 거 보이세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분분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분모가 뭔가 곱해져 있으면은 걔네를 뺀 걸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야. 부분적으로 파트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선생님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응용이 되는데요? 이런 예제에서 응용이 되겠지. 잘 봐봐.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 아파. 7, 30. 7, 40. 잠깐만. 5, 6, 8, 6, 8이 4. 7, 9, 14. 자, 얘를 계산해 볼게요. 이 계산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나는 브레이브맨 영자예요. 최소공 배수를 구해갖고 다 통분할게요. 어떻게 되는 거 있어요? 그럼 나한테 그렇게 갖고 오면은 이런 말을 듣겠지. 비읍, 시읍, 아. 이게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이걸 괜히 알려준 게 아니야. 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으면요. 특징이 있다라는 거지. 3? 얘는 뭐 보나마나 이런 형태가 됐었을 거 아니야. 1 곱하기 3분의 1. 얘를 어떻게 두면 되겠어? 2 곱하기 4분의 1로 둘 수 있죠. 얘를 3 곱하기 5분의 1로 둘 수 있을 거고. 이게 눈치 까야지. 네가
얘가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전부 다 곱했을 때 이씩 차이 나는 애들로 곱해져 있는 게 더해져 있다라는 거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5 곱하기 7분의 1이라고 될 수 있어요. 6 곱하기 8분의 1, 7 곱하기 9분의 1, 8 곱하기 10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네. 자, 요거 개념으로 한번 써볼게요. 차이가 얼마씩 있어? 이씩 차이가 나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은 요식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2분의 1에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얘도 2분의 1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 보여요? 그럼 얘도 2분의 1이 계속 탁탁탁탁탁 튀어나오겠네? 그럼 내가 2분의 1을 이렇게 계속 쓸 바에야 그냥 2분의 1을 전체 바깥으로 한 번만 써주고 얘네는 계속 어떻게 해주면 돼? 계속 분수를 이렇게 쪼개주면 되지. 부분 분수. 앞뒤로 계속 뺀 걸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공간이 모자란다. 아이. 이런 젠장 잘리지 않겠지? 설마 잘리지 않겠지? 잘리지 않겠지? 여기까지 괜찮겠지? 잘리나? 아주 살짝 잘리는데 이게 안 나오는데 여기 안 나온다. 여기 안 나와. 그래 여기 전체 작업 되돌아 있다고 쳐봐. 그럼 봐봐. 이거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얘랑 얘가 이렇게 소거되네. 그치? 얘가 소거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얘랑 얘가 또 소거되네? 그럼 봐봐. 5분의 1은 또 여기에 있지. 더한 거 뺀 거 없어지지. 두 칸 갈 때마다 계속 없어지네. 두 칸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계속 없어지지. 두 칸 떨어져 있는 것들이 없어지지. 두 칸 떨어져 있는 게 없어지지. 두 칸 떨어져 있는 거 없어지지. 근데 얘는 두 칸 떨어져 있는 애들이 없지. 놔둬야 되겠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에서 1분의 1, 2분의 1 저기 뒤에 있는 거 그럼 봐봐. 이게 대칭을 이뤄요. 맨 앞에 두 개가 남아있잖아. 얘는 없어진 애들이 없지. 요 뒤에도 끝에서부터 얘네 앞뒤로 두 개만 남고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대칭인 거지. 요렇게 두 개가 남았으면은 뒤에도 맨 끝에 있는 요렇게 두 개만 끝에서부터 두 개만 남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요 정도 계산은 할 수 있잖아. 이것도 계산 못한다 그러면 자살해야지 이거는. 그치? 그게 전능하잖아. 이거 계산 못하면은. 귀찮다고요? 그냥 공부를 하지 마. 저 산속으로 들어가. 문명과 떨어져 사세요 그냥. 이것도 계산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분수를 이런 식으로 부분 분수의 개념을 써서 계산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지. 이게 부분 분수를 적용하는 방법이야. 그럼 이거를 숫자가 아니고 어떤 식의 예제로도 또 적용할 수 있냐면요. 이런 식의 예제로도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조금 쉽게 갈게요. 자, 얘를 계산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차이가 나! 차이가 요게 A고 요게 B면은 B-A 했을 때 다 2가 나오지. 2분의 2, 2분의 2, 2분의 2, 2분의 2, 2분의 2 싹싹싹싹 없어질 거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니까 부분 분수로 취하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4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 x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8분의 1 넘어가나? x 플러스 8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0분의 1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라 그러면은
얘는 두 칸씩 건너뛰었었지. 땡큐지.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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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지면서 두 개만 딱 남아갖고 제 계산해주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0분의 1만 남게 되니까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통분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부분분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분수 계산법이야. 괜찮아요? 요 기법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험 범위에는 요즘 빠졌는데 그래도 개념 정리할 때 한 번은 봐두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올 거거든.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도. 이건 알아야 돼.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 얘는. 이렇게 할까? 야휘요 히야히. 어때요? 이거 다 2분의 3으로 같은 애들이지? 신기한 거 보여줄까? B가 같은 애들끼리 분모끼리 먼저 더하고 분자끼리 먼저 더해봐요. 뭐가 나와? 6분의 9 계산하면 2분의 3 나오지? 선생님 이렇게 더해도 8분의 10이 나오지? 선생님 나 못 믿겠는데. 4, 6, 8 18분의 6, 9, 12 27. B가 같은 애들끼리 분모를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면 있잖아요. B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이게 더할 때 어떤 애들은 그냥 막 더하면 안 되냐면은 이렇게 4개를 더하고 이렇게 4개를 더해봐. 분모가 뭐가 돼버려요, 저러면은? 0이 돼버리지. 그냥 막 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제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냐면은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얘와 얘가 있어. 그 녀석을 K라고 두자입니다. 이렇게. 자, 요 K를 모두 구하세요. 당연히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고 Z도 0이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K가 뭐가 나올까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B가 같은 애들끼리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해도 B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걸 이 예제로 보여줬지. 얘네끼리 다 더해봐. 이렇게 2y가 2개, x가 2개, 3z가 2개 있지. K가 2가 나오지. 이 식의 B는 항상 2로 일정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 싹싹 약분했다라는 거는 뭘 가정을 한 거야? 이 분모의 합이 0이 안 될 때인 상황을 가정하고 한 거지. 근데 이게 0이 아니라고 해서 얘네끼리 더해갖고 반드시 0이 안 된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만약에 0이 되면 어떡할 거야? 이게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해요? 0이 됐더니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0분의 0으로 나오니까 이 B랑 다르잖아. 이게 0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0이 될 때는 B가 어떻다라는 거야? 봐봐. 얘가 만약에 0이 되면요. 얘가 2y 더하기 3z가
뭘로 바뀌어? 이렇게 바뀌지. 3z 더하기 x가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2y라고 써도 되지. x 더하기 2y가 마이너스 3z라고 바뀐 거고요. 그때는 b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얘가 0이 아닐 때만 2가 되는 거고요. 더했는데 0이 되는 경우는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다르게 나온다는 거야. 이거 잘해야 돼. 근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다른 학교들 보면은 나오는 학교가 좀 있어. 저기 강남권, 저기 대치권에 있는 학교들 가면은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이게.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는 거야. 근데 니네 상문고는 다행인 건 교과서에 이 내용이 없어갖고 아마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참고로만 알아도 이런 원리를 우리가 가비의 리라고 불러요. 리가 정리할 때 그 정리야. 시어럼이라는 뜻이고요. 갑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지. 왜 끄덕거리면 안 돼. 갑이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그 너네 저기 뭐냐 그 춤추는 여자나 그 갑이 있으니까 저기 갑이가 사람 이름인 것처럼 보이지. 나도 처음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봤을 때 이거 갑이가 우리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였어서 이게 갑이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때도 저 가비가 사람 이름이라고 아예 그 사람이 날 가르쳤어. 가비가 사람 이름.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 가비의 리라고 불러요. 그러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가비가 사람 이름인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저기 군대 갔다 오고 이제 강사 조교 생활을 할 때 딱 들어갔는데 그 이제 고1 애들한테 수업할 때도 그랬었지. 23살 때. 왜냐면 대학교 2학년까지 내가 수료를 했으니까 이제 조교를 해도 되거든. 수업이 들어갔어. 가비가 사람 이름 있는 거 가르쳤어. 근데 갑자기 원장님이 지나가다가 너 일로 나와봐. 근데 전화번 원장님이 나와보래. 그 보일러실 같은 데로 끌고 가요 나를. 여기 골반 같은데 저기 몸이 그 밑에 보면은 여기 3층에 그 약간 골반 같은 데 있잖아. 그 조그마한 그런 조그마한 거 갖고 불 꺼놓고 야 미친 새끼야 가비가 사람 이름이야? 왜 사람 이름이지? 그랬더니 병신 새끼 네가 그러니까 삼류대 나온 거야 병신아. 그러면서 나를 막 엄청 막 그 보일러실에서 깜깜한 데서 가비가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아니에요? 병신 새끼. 그러면서 그 바위도 빵 쳐라고 똑바로 알고 가르쳐 병신아 애들한테. 가비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다시 검색해서 그때 이제 네이버에 있으니까 검색해볼 생각도 안 해보는 거지. 가비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한자더라고요. 더할 가짜의 비율 비자야. 누가 이거를 더할 가짜의 비율 비자로 생각을 했었겠니? 난 이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너 왜 가비가 사람이라 그러셨어? 그랬더니 저 학원에서 옛날에 고등학교 이런 거 들을 때 가비가 사람 이름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새끼 미친놈이구나. 그랬더니 이제라도 똑바로 알고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그때가 2000 몇 년도야 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그랬었거든요. 나도 처음에 가르칠 때 제대로 모르고 가르쳐갖고 가비가 사람 이름이라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들어가고 이제 애들한테 미안하다. 가비가 사람 이름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네. 그래서 애들이 깔깔깔깔 웃더라고. 원장님한테 보일러실에 걸 들어가고 저기 뭐냐 1시간 동안 혼났다고. 아무튼 가비가요. 가비가 아니지 이제 더할 가짜의 비율 비자에 대한 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제 요즘 그러니까 시중 참고서에는 실려 있어요. 마플 시너지나 이제 블랙라벨 같은 책이나 아니면은 뭐 저런 거 있잖아. 저기 뭐냐 고제이 같은 책에는 아직도 이 문제가 실려 있거든. 이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빼도 되는데 이 시중 문제집에는 여전히 지금 실려 있어서요. 내신에는 안 나올 거야. 니네 상공고 내신은 안 나오겠지만 아무튼 시중에는 실려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소개는 시켜 드릴게요. 개념을 하는 찰나에 까먹으셔도 되고요. 모르셔도 되고. 근데 뭐 그게 엄청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유리식은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했을 때 비가 같은 애들은 항상 그 비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게 가비의 이고요. 분모의 합이 0이 됐을 때는 다른 비율로 나오겠다라는 거지. 이게 문자로 나왔을 때는.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아직 유리 함수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나도 시작을 안 했지. 그 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